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도 잘 올랐고요. S&P 500, 나스닥까지도 같이 잘 올라간 모습입니다. 일단 강보합세라고 하지만 일단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만한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유는 뭐 당연하게도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무역 협상 대표들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합의 달성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부분이 불을 지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화법을 일부 발표를 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그 홍콩 인권법에 대한 거부를 행사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에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금값이나 채권값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과 금, 채권값의 변동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째 소비심리가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집값이 올라가는 것과 주식시장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지, 집값은 위험자산에 포함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네, MSCI 리밸런싱이 어제로서 마무리가 됐죠. 코스피 지수가 살짝 변동을 좀 보이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큰 곱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물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집계가 한 1조 원대 정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예상했었던 2조 원대는 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매수가 들어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조금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밸런싱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흐름이 개선이 된다라면 좋은 포인트가 연결될 것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뭐 걱정스럽게 생각했다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움직임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한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 살짝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갈 때 아주 강하게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횡보가 나오든 아니면 살짝씩 상승세를 만들어가든,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살살 움직이는 모양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산타랠리라든지 또는 내년도 1월 효과, 이런 부분들로 계속 연결된다라면 지수는 큰 폭의 상승을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무역 협상의 어떤 내용들이겠죠. 지금 무역 합의 달성을 위한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상무부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미중 무역협상 중국 측 대표 류허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또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 네,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 무역협상이 많이 진전되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협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오고 있죠. 가장 구체적인 것은 1단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소, 그리고 날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해 안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끌고 갈 것인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지금 날짜를 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12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로 넘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관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12월 달에 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12월 달에 장소와 날짜를 정하게 된다면 이 무역 분쟁은 올해 안에 1차 협상을 끝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는 더없이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1차 합의는 무조건 끝날 것이다.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 추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끌고 들어올 것이냐인데, 중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추가 관세에 대한 폐지, 그 철회죠. 그 다음에 기존 관세에 대한 철회, 이런 것들입니다. 즉, 관세에 대한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 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미국이 너희들이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한테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되는 거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강화 이렇게 해서 성의를 좀 보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이 다시 미국에게로 넘어갔는데, 관세를 일부 철회를 하고 2차 협상을 하기 위해서 1차를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다 그냥 끄집어 내버려가지고 빅딜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관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중국을 조금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도 지금 미국도 1단계 합의를 빨리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콩 인권법 있잖아요. 민주법. 이 부분이 이제 의회를 통과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명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홍콩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홍콩이 잘 되길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진핑 주석과 정말 좋은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 잘 안 했었거든요. 네, 지난번에는 시진핑이 적군이다 갖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좀 감정이 격화된 상태였는데, 나는 시진핑과 아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좋은 사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노 코멘트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은 인권법에 대해서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일단 거부가 들어가야지만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홍콩 인권법은 트럼프의 거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국회로 돌아가서 다시 재상정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국회에서 동의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냥 대통령이 어떤 관계없이, 대통령과 관계없이 그냥 법제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 의회가 일단은 한번 통과를 시켰다. 상원에 이어서 하원까지 통과를 시켰다.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이제 거부가 됐다. 그 다음에 다시 재상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라면 미국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냥 재상정해서 법안이 무효화 돼가지고 그냥 없던 일로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괜찮아지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또 미국 역시도 홍콩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체면치레는 다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중국이나 미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무역 분쟁은 그래서 거의 이제 다시 한번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 1차 협상은 곧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동안 미국을 계속 괴롭혔었던, 또 전 세계의 어떤 증시 시장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었던 이러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게 이제 주 후반에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추수감사절 휴장, 그 다음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대감을 크게 앞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통업체들의 어떤 실적 증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거 생각되고 있죠. 그래서 쇼핑 시즌에 막을 올리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시작이 이번 주말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11월 말, 그 다음에 12월로 들어가는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풀리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 주셔도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도 좋은 소식입니다.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이 회복되고 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은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가 들어가죠. 네, 주식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투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원금 회복에 대한 손실, 원금에 대한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위험자산 쪽으로 많이 구분이 되고 있고요.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채권, 뭐 예금 그런 거, 그 다음에 금값도 포함되죠. 금, 달러, 엔화 이런 쪽이 이제 안전자산입니다. 뭐 세상이 망해야지만이 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금값이 많이 올랐었어요.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증시에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고, 채권처럼 이제 원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투자 또는 이제 금처럼 안전자산, 달러 이런 쪽으로 많이들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많이 개선됐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수익률이 적더라도 그냥 여기에 투자하겠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원금을 잃어버리느니 그냥 1%든 2%든 적은 수익이라도 챙기겠다. 그게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인데, 이것은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슬슬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게 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시장이 괜찮아지는데 망할 염려가 없겠는데 원금 손실보다는 수익의 기회가 더 큰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2%짜리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양이 안 차겠죠. 에이씨 이렇게 됐어. 네, 이제 뭘로 가요? 수익률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거.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할 염려가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량주와 중소형주 잘 보시면은요, 우량주는 처음에 주가의 상승을 조금 주도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고 나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죠. 이제는 시장이 괜찮아, 이제 시장이 좋아 라고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중소형주가 뒤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량주들이 10% 올랐다면 중소형들은 뭐 100%, 200%씩 올라갑니다. 이것이 뭐냐면 수익률의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시장이 괜찮을 때는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라고 되는 거고, 시장의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안전장치를 걸기 위한 우량주 투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우량주도 이제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연결해서 나가기도 하겠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의 개인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우량주보다 몇 배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의 가벼운 힘 때문이겠죠. 자, 지금 이렇게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의 선호현상이 높다라는 것은 대형 우량주보다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또는 이렇게 투자를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펀드 설정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증시, 증권시장 자체에 돈이 많이 유입된다라는 상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자금이 들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100이라는 자금이 들어갔다. 그 중에서 뭐 단 1이라는 자금만 증시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증시에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이 선호현상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심리도 낙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죠. 11월 소비심리 지수가 기준선을 소폭 웃돌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소비가
좀 얼어붙는 그런 개념들을 접근해 본다라면, 경기가 좋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위험해 라는 생각들을 했을 때 소비를 안 하게 되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지금 가계 경기가 좀 어렵다라든지, 뭔가 좀 불경기야, 장사가 잘 안 돼, 돈벌이가 잘 안 돼,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아껴 쓰고 저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소비를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들, 내가 안 가던 여행도 좀 가고, 못 하던 외식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돈벌이가 좀 되고 먹고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소비심리가 개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소비심리가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집값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네, 서울 지역에서의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빈익빈 부익부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서울 집값의 상승률 같은 경우는요, 무지막지하고요. 한강변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무려 30억짜리도 나왔다라고 하니까, 할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건, 이렇게 그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요, 사실은 이제 시장에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좀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투자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많이 나왔었던 갭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증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금 외에, 부동산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쪽에 들어간 자금 외에 증시 쪽으로 들어가는 자금들도 같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면은, 네, 부동산 쪽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겠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생각 자체가 넓어졌다, 커졌다, 확장되었다는 생각을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주식시장에서도 좋은 기대감들, 즉 떨어지는 콩고물 같은 것들을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집값이 올라가든 아니면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든 어쨌든지 간에 이 소비 심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져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해결이 된다라는 포인트로 가게 된다라면 시장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갖게 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보니까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포지션, 어떠한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시장 자체가 강하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좋은 뉴스들은 시장에 유효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게 될 걸 생각합니다. 시장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뉴스들은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바꿔주기 위한 그러한 재료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가 되겠죠.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 흐름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무역 협상이 아주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무역 대표부들이 서로 통화를 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된 가운데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날짜나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것은 증시에 굉장히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소식도 역시 좋은 소식인데, 소비 심리가 낙관론이 우세했다, 집값이 오른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경기가 좋다라면 일단 집값도 올라가게 될 테고, 증시도 올라가게 될 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어떤 경기 전망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든 아니면 증시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든 시장에게 일단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일단 먹고 살만하다, 좋다라는 얘기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소비도 늘어나는 거고 경기도 좋아진다라고 되는 거겠죠. 물론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집값이 계속해서 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엔 정부에서 또 한번 칼을 들 수도 있잖아요. 집값 너무 올랐네, 막자.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집값 상승을 막자라고 된다면 그 자금들이 증시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증시가 그것을 따라가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크게 흥분했다거나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이나 시세 폭락 등 값이 쌀 때 단호하게 매수하라. 그리고 매수한 후에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3년, 5년, 7년이라도 끈기 있게 기다리면 된다. 그것이 장기 투자의 기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 참 좋은 자리죠. 네, 그래서 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중장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특히 직장인 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워낙 가격이 쌀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나 매수를 하고 어느 때나 매도를 하더라도 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좋은 기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꼭 나의 어떤 수익 기회로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오늘 성공투자 강력하게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